주식시장에서 끌려 나오는 양자이로 천부경 하크의 강의 저자 황치만. 주식시장에서 끌려 나오는 양자이론 천부경 제1권의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8개의 원리와 주역에 대해서 언급했던 지난 2강에서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과 식간 12지가 표현된 천부경의 구조를 설명해보고 오행과 태양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오행 이 부분은 동양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와 나오게 된 수긍할 만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또는 서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주학에서 음양오행 이론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주로 오행의 운용에 치우쳐져 있을 뿐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음양오행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그 원리는 자연의 현상에 비추어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적 식거 무게 화삼은 하늘의 운행 규칙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오행과 식간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운3사 성환 57은 땅의 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기와 12지지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앞의 이 두 문장을 조합을 하게 되면 육식갑자로 표현되는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하늘과 땅 사이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생 7, 8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현재까지 언급한 8개와 음양오행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데서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의 변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복잡한 변화 끝에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형태의 궤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책에서는 원론적인 내용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책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첫 문장인 일적 식거 무게 화삼은 하늘의 뜻이 움직이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일적 식거는 천지인이 한 개씩 진행하다 보면 천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되는데 10개씩을 한 개의 단위로 묶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식간의 탄생인 것이죠. 무게 화삼 역시도 이 10개의 연결고리가 천지인을 상징하는 3개의 단위로 독립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3개씩을 건너뛰면서 무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의 뜻을 펼치는 단위가 3개의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식시장에서 오늘 벌어지는 숫자는 내일 모레 이틀간은 그 움직임의 방향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대한 방향의 전환에 대한 영향은 3일 후에야 나타납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검증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DNA에서 기본 단위에 대한 정보의 복사가 3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책의 7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3의 전달 법칙은 순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수평적 전달의 구성 단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천지인은 어느 한계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유하자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서로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 역할의 귀천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면 세상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3이라는 의미가 역할 분담과 협력에 관한 이야기로 조화를 상징한다는 철학적 표현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법칙입니다. 이 하늘의 운행 법칙은 땅의 구조와 변화에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식간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므로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식간은 오행에서 만들어집니다. 오행은 음양이 각 2개로 다시 분할하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소양, 태양, 소음, 태음인데 간단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이 토의 성격을 가지면서 추가하게 되면 4+1의 오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 오는 오행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5개가 전부 일시에 2개씩 분할하게 되면서 각각 음양의 성격을 가진 10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식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식간은 하늘의 뜻을 나타내므로 음양오행의 원론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하늘의 뜻이므로 식간의 성질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무거울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알기 쉽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언급했습니다만 하늘의 뜻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사상은 소양, 태양, 소음, 태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목화, 토금수로 표현한다면 맞는 거죠. 사계절은 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과 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개념입니다. 운3사 성안 57에서는 땅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땅은 하늘과 달라서 무거운 실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래서 쉽게 성격이 변화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뜻이 생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교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체로 비유되는 땅은 몸을 바꾸려면 많은 세월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듯이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다녀야 하죠. 어떻든 운3사라는 것은 운3과 운4의 간략한 표현입니다. 천지인의 3과 음양 사상의 변화에 의한 4의 조합이 12인데 12지지와 12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DNA의 구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의식 데이터가 여기서 조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피라미드도 이 땅의 운용 원리에서 탄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인생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다시 출생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습을 지구와 함께 생각해보면 하늘의 뜻인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오행기운이 지구라는 땅에 내려와서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구라는 토의 성질이 추가되면서 토와 섞인 오행과 지구로 6개가 형성이 됩니다. 이 그림은 앞의 오행이 지구로 내려와서 섞인 것을 표현합니다. 가벼운 성격의 오행이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의 토와 섞이면서 오행이 토의 성격을 포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지구의 토는 한 개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5+1의 6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6기는 다시 음양으로 분화하면서 12개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2지지이면서 무거운 땅의 특성상 4개로 분화된 토는 각각의 사상의 계절에 분산하여 위치하면서 성격의 충돌 없이 부드럽게 계절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의 내용 제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57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형성된 천지가 합해진 상황인 12는 5와 7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12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태양, 생욕대, 노광, 쇠병, 사묘, 절로 표현되는 생명의 탄생과 순환의 원리로도 표현합니다. 인간으로 비유를 했을 때 이 중 7개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활동하는 시기고 본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양생, 욕, 대, 녹, 왕, 세가 살아있을 때 벌어지는 본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중 5개는 활동하지 않는 죽음의 상태에서 본이 아닌 무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본과 무는 이와 같이 활동 무대가 다릅니다. 병사, 묘절, 태의 5개는 죽음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무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이 없어지므로 무가 활동하는 모습을 본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죽음의 상태인 병과 태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병은 몸체는 아직 죽지 않았으나 마음인 본이 무로 변하고 있는 과정으로 본과 무의 양쪽에서 존재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병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서 생명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무의 상태가 인체로 들어가는 본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본이 다 만들어졌다면 그 수정체에 혼이 빨리 들어가면서 입혼이 완료되어 생명이 탄생되지만 아직은 무로 남아서 본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무의 5개는 3개는 완전한 죽음의 세상에서 움직이지만 병과 태의 2개는 중간에서 변신을 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천부경에서 일로 표현되는 껍질의 완성 과정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껍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행과 육기, 십간, 12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해 볼까 합니다. 천문학이라고 해봐야 아직은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태양과 달이 있고
이 1월은 지구에 엄청난 세계의 인력과 조력을 투사합니다. 그러나 크기에 비하여 항상 일정한 세계의 강도를 유지합니다. 변화가 크지 않다는 말이죠.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행성입니다. 이 5행성은 서로 각기 다른 공전 궤도와 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로부터 가까워졌을 때와 멀어졌을 때에는 인력이 미치는 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5행성의 인력의 세기를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토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들이 인력의 변화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인력의 세기로 볼 수 있는 강도는 금성과 목성은 크지만 화성과 수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출을 상징하는 소양 소음인 목성과 금성이 힘이 강하고 힘이 유지하는 뜻을 뜻하는 태양과 태음인 화성과 수성은 그 힘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화 금수의 5행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토성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고 토성의 밖에 존재하는 천왕성, 해왕성 등의 별들은 더더욱 그 변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 대한 변화의 영향은 토성까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태양계의 지구에 대한 역할은 결국은 1월은 지구의 생존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5행성은 지구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태양계를 음랑5행으로 비교를 하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지구는 현재 상황으로는 태양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태양계보다 더 큰 우주의 차원으로 생각을 확장시켰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식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행성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음량을 구분하는 암석과 가스의 행성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행성대가 태양계의 중심으로서의 기준이 된다면 모두 해결됩니다. 그리고 천부경의 주기인 3 곱하기 10 곱하기 12인 360의 주기가 은하계의 공전 주기인 2억 2600만 년과 일치하게 됩니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언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역시도 약간의 오류를 안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은 태양계와 은하계를 천부경으로 해석하면서 생긴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3강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